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BNK 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BNK 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어제 기업 밸류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기업 밸류 2차 세미나를 라이브로 영상을 봤었는데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결국엔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다는 이유와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NK 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죠. 부산은행이라든지 뭐 투자증권, 캐피탈 뭐 등등등 가지고 있는 금융사이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좀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취지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라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이 2월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세부 내용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부 내용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엄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어제죠, 바로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차 세미나 제가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뭐 2월 26일 이때 다 발표한 내용들과 크게 뭐 변화가 없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들을 좀 보시면은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아직까지는 뭐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 중이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일단 쭉 내다보자면 뭐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사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 기업 밸류 정책 초창기 발표했을 때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 결국엔 향후 기업의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 아니, 기업 밸류에 대한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도 사실 이거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2월 달에 발표한 내용들과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거의 초반에 발표했었던 내용들과 달라진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좀 정부와 좀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정책을 많이 냈었거든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가 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좀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 가진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하고, 그리고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사 감세로 좀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제 지원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제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들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 배급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이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 지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2월 달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선을 좀 미리 그어놨었는데, 지금 어제와 그저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 기업 밸류업에 대한 2차 세미나가 어느 정도 실망감을 갖고 있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극적으로 된다라고 해도 이 법 개정 등을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좀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